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집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누가 여러분을 반겨줍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베란다 한쪽에 놓여 있는 그 작은 화분 하나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0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집을 드나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저녁 풍경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 눈에 한 가지 풍경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불 꺼진 거실이 먼저 보이고 그 어둠 속에서 베란다 쪽 작은 잎사귀 하나가 가만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치 오늘도 수고하셨다고 어서 오시라고 그렇게 말없이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 살아오며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보다 식물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정신이 흐려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외로워서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훨씬 더 깊은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점점 알게 됩니다. 누군가는 내 말을 끊고, 누군가는 내 말을 비웃고, 누군가는 내 말을 듣다가도 슬며시 자리를 뜹니다. 그러나 식물은 그러지 않습니다. 식물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식물은 떠나지 않습니다. 식물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어머니 또 같은 말씀이세요. 아버지, 그 이야기 벌써 10번째예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히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깊은 곳에 6가지 보물을 숨기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본인은 잘 모르십니다. 가족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 그 6가지를 하나하나 꺼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화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오신 그 오랜 세월, 그 굽이굽이 흘러온 시간이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 안에 새겨졌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칸에 이 한 줄을 적어 주십시오. 제가 가장 아끼는 화분은 무엇이라고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이 오늘 어딘가에서 혼자 저녁을 드시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불빛 하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일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천천히 드려보겠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첫 번째 보물은 기다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흙을 살살 덮고 물을 한번 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흘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흙은 그저 흙일 뿐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이쯤에서 포기합니다. 아, 이건 잘못된 씨앗이었구나 하고 화분을 치워버립니다. 그런데 정원을 진짜로 사랑하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분들은 그 침묵의 시간을 견딜 줄 아십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흙 앞에 가만히 앉아서 그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압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들은 모두 아주 천천히 자랍니다. 부부의 정이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일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 하룻밤 사이에 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빨리 변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남편이 아내가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왜 저 모양인지 답답하다고 합니다. 자식이 40이 넘었는데도 왜 내 마음을 모르냐고 서운해 하십니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자기 속도로 자라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흙 속의 씨앗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꽃이 피지 않는 시간도 이미 인생입니다. 꽃이 안 피었다고 해서 그 계절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이고 줄기가 단단해지는 시간이고 다음 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늙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멈춰 있는 것 같으십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흙 속에서 가장 깊이 자라고 계시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원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묘한 곳입니다. 내 손으로 가꾸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뿌리가 썩기도 하고 햇볕이 너무 강해서 잎이 타기도 하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벌레가 와서 한순간에 다 망쳐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정원을 진짜로 사랑하는 분들은 그런 일이 생겨도 정원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욕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조용히 시든 잎을 거두고 흙을 갈아주고 다시 물을 줍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아, 저것이 바로 인생을 깊이 살아본 사람의 손길이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가난, 이별, 병, 늙음, 사랑하는 일을 먼저 보내는 일, 이런 것들 중에 우리가 선택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젊을 때는 그래서 하늘을 원망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런가? 그렇게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그랬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참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망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원망은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부터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을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시든 잎을 거두는 일, 흙을 갈아주는 일, 다시 물을 주는 일, 그 작은 일들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도 자주 오지 않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것을 다 미워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미움이 차서 잠을 못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에 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무엇인가가 들어옵니다. 작은 즐거움, 잠깐의 평안, 뜻밖의 감사함, 그런 것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 앉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앉습니다. 손에 가득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더 받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 보물은 작은 것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식물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소리치지도 않고 너무 덥다고 투정 부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잎이 아주 살짝 늘어집니다. 색깔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그 작은 변화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알아봅니다.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의 눈에는 어제의 잎이나 오늘의 잎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그 화분 앞에 앉아본 사람의 눈에는 그 미세한 변화가 큰 신호처럼 보입니다. 아, 오늘은 물이 좀 부족했구나. 아, 오늘은 햇빛이 너무 강했구나. 그렇게 알아차립니다. 저는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식물을 사랑하는 분들은 사람을 보는 눈도 그렇게 깊으실 거라고 말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아내의 목소리가 평소와 조금 다른 것을 알아차리십니다. 자식이 전화로 괜찮아요 하고 말할 때 그 괜찮아요 안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를 느끼십니다. 친구가 웃으면서 하는 농담 속에 사실은 외로움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그냥 생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누군가를 가만히 바라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비극은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시들어가는 것을, 자식이 무너져가는 것을, 부모가 외로워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아차립니다.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야 아, 그때 그 표정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아, 그때 괜찮다고 했던 그 말이 사실은 안 괜찮다는 뜻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한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보다 시든 잎 하나를 알아보는 눈이 훨씬 더 깊은 사랑입니다. 멀리서 비싼 선물을 보내는 것보다 가까이서 그 사람의 작은 한숨 하나를 알아채는 것이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단지 오늘 하루 그 눈을 가까운 사람에게 한 번 더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천천히 시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댓글에 단 한 글자라도 좋으니 남겨주십시오. 남편, 아내, 자식, 친구, 형제, 자매,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라면 그것도 솔직하게 적어 주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다시 물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무서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사실 매우 외로운 일입니다. 누가 박수를 쳐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흙을 만지고 혼자 물을 주고 혼자 시든 잎을 따냅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도 옆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 일을 계속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그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운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100년 가까이 살아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같이 있어야만 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덜 외로워지려면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과 친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사람이 옆에 100명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와서 북적북적해도 그분들이 돌아간 뒤에 더 외롭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내가 나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자식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현관문이 쾅하고 닫힙니다. 그 순간 갑자기 집이 이상하게 넓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천장이 높아 보이고 거실이 밑하고 어디서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립니다. 그 순간이 사실 많은 어르신들께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입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그 시간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베란다의 그 작은 화분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한번 그쪽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천천히 흙을 만져보십시오. 손가락 끝에 흙의 촉감이 닿는 그 순간 마음이 신기하게 가라앉습니다. 그것이 바로 흙이 가진 힘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도망쳐야 할 적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흙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차갑고 어색하지만 천천히 만지다 보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살아오시면서 정작 여러분 자신과는 제대로 만난 적이 없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만남을 시작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그 흙 속에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서운 일이 아니라 가장 귀한 일입니다. 5번째 보물은 보답 없이 줄 아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이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을 줘도 고맙다는 말이 없습니다. 분갈이를 해줘도 인사가 없습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곳으로 옮겨줘도, 봄에 햇볕 좋은 자리로 옮겨줘도 식물은 그저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래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여러분은 또 물을 주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식물이 고마워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살아있는 무엇인가에 손길을 보내는 것이 좋아서입니다. 그 자체가 좋아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래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 부모는 자식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이 좋아서 키웁니다. 그 아이가 웃는 것이 좋아서 키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같이 살면서 매번 고맙다는 말을 듣고 사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아픈 사람 옆에서 죽 한 그릇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손을 잡아줍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그 손길,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주기만 하며 살아왔다.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자식들에게 다 주었고, 배우자에게 다 주었고, 부모님께 다 드렸는데, 정작 나에게 돌아온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서러움이 가끔 몰려옵니다. 저도 압니다. 그 서러움이 얼마나 깊은지 저도 잘 압니다. 그것은 거짓 감정이 아닙니다. 진짜 감정입니다. 그러니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답이 늦다고 해서 그 사랑이 헛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쏟은 그 사랑은 지금 당장 그 자식이 알아주지 않아도 언젠가 그 자식이 자기 아이를 키우게 될 때 문득 떠오를 것입니다. 아, 어머니가 그때 이래서 그러셨구나. 아, 아버지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무릎을 칠 날이 옵니다. 그것이 보답입니다. 단지 그 보답이 우리의 시간표대로 오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꽃은 사람의 시간표대로 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피어달라고 졸라도 꽃은 자기 때를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피어야 할 때가 되면 반드시 자기 향기로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베푸신 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서 천천히 향기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6번째 보물은 삶과 죽음을 같은 흙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원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한쪽에서는 꽃이 시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서는 흙을 뚫고 새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드는 것과 피어나는 것이 같은 흙 위에 나란히 있습니다.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시드는 꽃이 새싹에게 너 때문에 내가 진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새싹도 시드는 꽃에게 빨리 자리를 비키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때에 따라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인생도 이래야 하지 않을까. 우리 나이가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떠나보낸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친구의 부고가 부쩍 자주 들려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빈자리가 늘어납니다. 한 해가 갈 때마다 한 사람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깊은 밤 잠이 안 올 때 여러분도 한 번쯤은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질문을 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사라진 다음에는 무엇이 남을까?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이 누구의 기억에라도 남을까? 여러분, 그 질문은 결코 약해진 마음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생을 충분히 깊게 살아보신 분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봄과 여름만 살아본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가을과 겨울을 제대로 통과해 본 사람만이 그 질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질문이 떠오를 때 자신을 약하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 내가 드디어 인생의 깊은 곳에 도착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십시오. 지는 꽃에도 향기는 남습니다. 꽃이 진다고 해서 그 꽃이 헛되이 산 것이 아닙니다. 그 꽃이 피어있던 자리에는 무엇인가 흔적이 남습니다. 꽃잎이 떨어진 곳의 흙은 다른 흙보다
조금 더 기름지게 변합니다. 다른 꽃이 그 자리에 더 잘 피어납니다. 그것이 그 꽃이 남기고 간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늙어가는 사람에게는 젊은 시절에는 절대 가질 수 없었던 어떤 깊은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는 책 한 권으로 만들 수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 긴 세월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향기입니다. 여러분, 그 향기가 지금 여러분 안에 가득합니다. 본인은 잘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이 먼저 보이고 흰머리가 먼저 보이고 어디 아픈 데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눈빛에서 묻어나는 그 깊이, 여러분의 말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무게,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조차 풍기는 그 차분함,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가지고 계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6가지를 다시 한 번만 천천히 떠올려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다릴 줄 아는 마음,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작은 것을 알아보는 눈,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힘, 보답 없이 줄 아는 손, 그리고 삶과 죽음을 같은 흙 위에서 바라볼 줄 아는 평온함, 이 6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정혼을 좋아하시라고 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화분을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진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6가지는 정혼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을 깊이 살아본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6가지는 이미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단지 아무도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없을 뿐입니다. 자식들도 바빠서 말해주지 못했고, 배우자도 표현이 서툴러서 말해주지 못했고, 친구들도 자기 사는 일에 바빠서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긴 세월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하셨던 그 새벽들, 가족을 위해 참아내셨던 그 수많은 순간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삼키셨던 그 눈물들, 그것이 다 흙이 되어 여러분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흙 위에서 지금 이 6가지 보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작게 보지 마십시오.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 그루의 깊은 나무이십니다. 뿌리가 깊고 줄기가 굵고 가지가 넓은 그런 나무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시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계절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이 겨울처럼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봄을 위해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가을처럼 느껴지신다면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자라난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고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계절에 계시든 여러분은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저는 정말 마음 깊이 고마움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칸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한 줄만 적어 주십시오. 외로움이어도 좋고, 자식과의 거리감이어도 좋고, 먼저 떠나보낸 분에 대한 그리움이어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한 줄은 다른 어떤 분에게는 오늘 밤을 견디는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르는 사이에 서로를 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닿으셨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구독 한 번만 가볍게 눌러주십시오.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를 마음 깊이 빌어드립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부디